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희 이번에 내일을 잇는 청년예술가 이번에 3차 전시 90% 전입니다. 저희도 이제 프로그램을 간단하게 좀 소개를 먼저 드릴게요. 내일을 잇는 청년예술가 프로그램은 청년 예술가들이 이제 창작 활동을 이제 지원을 하고 그들의 시선에서 서로를 이제 소개하는 청년 문화 활성화를 하고자 이제 기획을 되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모든 전시가 청년 예술가들이 작가 선정부터 주제 선정까지 워크숍 진행, 전시 구성 등 모든 이제 과정들을 직접 실행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이제 만들어가는 전시, 그러니까 만들어진 전시에서 이제 단순하게 이제 참여만 하는 게 아니고 예술가가 직접 기획자가 되어가지고 이제 그 역할을 수행을 하고 전시를 좀 더 깊게 애정을 가지고 좀 전시에 임할 수 있도록 만든 기획 전시입니다. 그래서 또한 이제 오늘과 같은 이제 아티스트 토크를 통해 가지고 이제 예술가들이 이제 대중들과 이제 소통하는 자리를 이렇게 마련하려고 이제 또 작가들 작품이 이제 좀 궁금하신 것도 많으실 거잖아요. 이제 그런 거를 좀 해소를 하고 그리고 이제 서로 이제 교류하는 자리를 이제 마련하는 이제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1차는 김채영, 은고, 아트렛 차차라는 인생 내 것이라는 걸 해서 전시를 했었고 2차는 또 이지훈, 박영환, 그리고 불티라는 작가님 이 세 분이 또 작지만 큰 위안이라는 전시를 진행했었어요. 이번에 이제 3차로 서수연, 추혜미, 그리고 정소영 작가님이 90%라는 전시로 해서 이제 마지막 릴레이 전시가 이제 마무리를 될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 원래는 이제 내일부터 전시가 이제 10일간 전시가 이루어지는데 아티스트 토크를 날짜가 좀 잡기가 좀 힘들었어요. 이 세 분이 또 일을 하시더라고요. 작가로만 활동하는 게 아니고 또 이제 직장 생활도 하다 보니까 이제 날짜 잡는 게 좀 힘들어가지고 부득이하게 오늘 전시 DP하는 날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아티스트 토크를 통해서 작품을 좀 관람을 하면서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좀 더 물어볼 수 있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이제 저희들 쪽에서도 좀 궁금한 게 많아서 저희 단체에서도 궁금한 게 많아가지고 한번 여쭤볼 것도 이제 좀 준비를 좀 했었는데요. 먼저 자기소개부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작업 분야라든지 주제도 괜찮습니다. 네. 부담스럽죠? 안녕하세요. 저는 보여지는 한정적인 틀의 경계를 벗어나 그 밖에 나타난 형상들을 회화 작업으로 구현해내는 시각예술가 최혜민 작가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도 이제 최혜민 작가님이랑 똑같이 평면회화 작업을 하고 있고요. 나중에 전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이제 아크릴 유화 작업도 하고 있지만 또 디지털 일러스트레이션으로 이제 컴퓨터로 드로잉을 하고 프린트하는 작업을 하는 것처럼 이제 좀 다양한 방향으로 시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감정의 시각화라는 주제로 계속 연장된 작업을 하고 있어요. 작품 재밌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모듈 작품으로 이제 관계적 그런 소통을 조금 공예 작품으로 표현해보고자 하는 정소영이라고 합니다. 마이크가 무선이 고장이 나서 무선으로 진행하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저희 작가들 1차 때는 김채영 작가, 그리고 2차 때는 이지훈 작가,
3차 때는 이제 서수연 작가 요 세 분만 저희 공간에서 알고 있는 작가인데 요 분들이 이제 서로 이제 소개를 해서 이렇게 구성이 되었어요. 네, 서수연 작가는 저희 공간하고 한 10년 넘게 이제 활동을 해서 좀 꾸준하게 알고 지낸 작가인데 아까 소개할 때 회화로만 소개를 하셨는데 퍼포먼스도 엄청 잘하는 작가입니다.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혹시 보셨어요? 최혜민 작가님은? 못 보셨을 거예요. 하나도 보신 적 없어요? 엄청 잘하는데 퍼포먼스 라이브 네. 페인팅 하고 라이브 페인팅을 하고 엄청 그 퍼포먼스를 엄청 잘하는 작가로 조금 이름이 좀 있지요. 이번에 이제 전시명이 90% 맞죠? 요 전시명이 이제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조금 이야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시명 90%에 대한 내용은 사실 여기 도록에 보시면은 100%를 그리며 라는 부제랑 같이 제가 설명을 작가님들하고 의논을 하고 조금 삽입을 해놨어요. 네, 이제 보시면은 아시다시피 여기서 90%가 의미하는 게 이제 저랑 최혜민 작가님, 정소영 작가님 이제 3명의 역할 그리고 그 의미를 나타내고 있는 건데요. 저희가 이 전시를 이제 직접 기획을 한다는 것을 듣고 2차 정도 계속 회의를 진행을 했었어요. 회의를 하면서 이제 정소영 작가님 작업실에 가서 조금 느긋하게 시간을 갖고 좀 이야기를 해보자 하면서 이야기도 했었는데 3명이 공통된 키워드가 있더라고요. 저마다 보시면은 장르도 조금씩 다르고 또 표현하는 이미지도 정말 다르지만 세 사람이 전부 다 이제 일상의 기록 그리고 무엇보다도 관객들하고 일상에서 누구나 느낄 수 있는 보편적인 것들을 공유하고 이제 소통하는 것이 이제 전부 다 3명이 똑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3명이서 같이 전시를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각자 이제 30%, 30% 이제 분야를 나눠서 전시 공간을 채웠지만 사실 이걸 완성시키는 10%는 모두 관객분들이라는 거죠. 이게 소통이 이루어져야지 저희가 유도하고 있는 이 전시가 비로소 완성이 될 수 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이제 100%를 그리면서 90%라는 전시의 이름을 짓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아까 전에 지금 다음 질문도 좀 마찬가지긴 해요. 이제 90%가 이제 세 분의 작품으로 이제 구성한 비율이 이제 90%이지만 나머지 이제 10%가 관람객과 이제 소통 그리고 교류를 이제 비중을 가지고 있는데 이 비중이 크다고 하면 크고 좀 작다고 하면 작을 수도 있는데 이 관람객의 역할과 이제 의미는 무엇인지 아까 조금 전에도 잠깐은 이야기는 해주셨지만 그 관람객들이 이제 어떤 입장에서 좀 바라봤으면 좋겠다라는 걸 한번 좀 최혜민 작가님이 이야기해 주실까요? 저는 10%를 채우는 관람객 역할과 의미는 그냥 관람객 그 고유의 본연의 자신과 그러니까 세 작가가 마주해서 또 다른 이야기를 만들어낸 행위까지도 하나의 연결점이라는 것 자체가 바로 관람객의 역할이자 의미지 않을까 싶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혹시 작품 안에 관람 먼저 해보셨나요? 아직 못 해보셨구나. 네, 한번 요 안에 이제 관람도 조금 이따 한번 해보시고 뭐 질문 사항이 있으면 또 해주시면 되는데 뭐 돌발 질문이긴 한데 최혜민 작가님 작품이 거의 무제더라고요. 저는 좀 작품을 볼 때 제목이 있는 걸 좋아합니다. 개인적인 취향인 거죠. 근데 무제라고 하면 관람객이 보는 입장에서 바라보고 그냥 생각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무제라는 거를 많이 쓰신다고 작가님들은 하더라고요. 이번에도 그러니까 그게 모든 작품에 다 그렇게 반영이 되는 건지 이번에 또 이제 공공 이렇게 동그라미 2개가 이렇게 있어요.
저희들 타이핑이 잘못된 줄 알았어요. 그래서 작가님한테 이거 작품 제목 좀 빨리 보내달라고 했는데 땡땡이니까 이게 완성이 안 된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또 작품 이미지도 조금 보시면은 이렇게 또렷한 형상이 아니고 항상 이렇게 흐릿하게 이렇게 보이는 이미지가 이제 어떤 의미로 내포하는지 이 제목을 그렇게 작품을 그렇게 바라봤으면 좋겠다는 의미인 건지 좀 궁금해요. 일단 저는 전체적인 제목을 잘 붙이지 않는 이유는 아무래도 제가 뭔가 이거를 딱 제목을 짓고 이거를 딱 내려놨을 때 그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이거는 이거구나 정답을 내려지는 게 저는 너무 별로 안 좋아서 차라리 그 분이 보고 느끼는 그 관점까지도 저는 작업의 연장선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것까지 해야지 저는 그러니까 이번 전시 주제와 비슷하게 그 관람객이랑 소통해가지고 그것까지 나와있는 결과물까지도 하나의 완성본이라 생각을 하고 저 이번에 그 공공 같은 경우에도 뭔가 제가 그냥 딱 지어버리면 그냥 거기서 끝나는 거를 이렇게 뭔가 판매가 이루어지는지 뭔가를 하면 거기에 부가적으로 추가적으로 붙이는 넘버로 인해서 뭔가 또 다른 의미가 하나 더 생기지 않을까 싶어서 또 계속 연장선으로 이어나가려고 그런 식으로 진행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모티브가 있다거나 뭐 서수연 작가 같은 경우는 뭐 감정을 이제 사람의 인간의 감정을 이제 뭐 시각화로 표현을 한다거나 이런 게 있는데 그 최민 작가의 작품을 보면은 이제 보면서 느껴야 되고 이제 그거를 이제 유출하려고 하는데 그래도 작품을 하는 과정에서 저는 궁금한 게 뭐 모티브가 있다거나 아니면 뭐 그냥 형체가 이렇게 보면 독수리인가 비둘기인가 뭐 이런 걸 보면서 느끼는데 이게 뭐 작가님도 어떤 뭐 형상을 보고 그 스케치를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그게 좀 궁금해요. 그러니까 어떤 모티브가 있는 건지 아니면 뭐 그런 뭐 이게 어떻게 보면 또 저게 꽃인가? 그러니까 그런 거 막연한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뭐 그런 것들이 궁금해요. 이게 어떤 모티브가 있는 건지. 저는 일상에서 사진을 찍고 그러니까 풍경을 바라보고 그때 제가 느껴지는 감정에 되게 충실한 편인데 그러니까 저는 그 찍고 나서 그때의 상황과 저는 다시 바라봤을 때 저의 입장과 생각이 항상 그 상황에 따라 달라지니까 그림에서도 이거를 뭔가 형상을 딱 두고 그냥 또렷하게 해버리면 아까도 말씀했듯이 그냥 딱 거기서 딱 정답이 나와버리니까 그 밖의 형상을 최대한 모호하게 만들어서 그분이 또 느끼는 또 다른 바를 좀 최대한 끌어내려고 저는 주로 그런 식으로 작업을 합니다. 돌발 질문 잘 대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이제 세 분이 모여서 이제 전시를 하게 된 계기가 있다든지, 그러니까 뭐 서 작가님이 요 두 분을 같이 추천해서 한 의미가 있다든지, 아니면 이 세 분이 모여가지고 이제 어떤 이야기를 주고받았는지 좀 궁금해요. 먼저 정소영 작가님, 어떤 이야기를 서로 주고받았는지만 먼저 이야기를 해주실까요? 그 1차, 1차 이런 1차 때는 모여서 일단 이 전시를 어떻게 진행을 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얘기를 먼저 하다가 아시다시피 학창시절 친구들 만나면 옛날 얘기로 빠지듯이 저희도 레지던시에서 만난 사람이들이라서 지금 현재 레지던시는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옛날에는 이랬고 저랬고 이런 옛날 이야기들로 이렇게 많이 진행을 했고요. 2차 때는 이 전시를 어떻게 좀 더 구체적이고 확실한 방향을 잡고 갈 것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또 옛날 얘기로 이렇게 빠지는 그런 식으로 계속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서수연 작가님이 네, 앞서서 정소영 작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더 떼자면은
이제 저희는 부산미술협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간들이 있어요. 이제 용두산 공원도 있고, 지금 정수영 작가님은 용두산 공원에 입주해 계신 작가님이시고요. 이제 저희는 부평 아트 스페이스라고 자갈 지역에 굉장히 가까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이제 제가 먼저 입주를 하고 있었고, 이후에 이제 작가님들도 입주를 하게 되시면서 만나게 되었고요. 또 레지던시에 있다 보니까 이제 같이 공간을 좀 오고 가면서 교류를 할 일도 많았었고, 또 부평 아트 스페이스가 부평 아트 스페이스 오는 것처럼 했는데 1층이 갤러리가 있어요. 1층에 갤러리가 있는데 저희가 이제 주기적으로 이 갤러리에서 작지만 이렇게 소규모 전시들을 몇 번을 하다 보니 저 작가님은 저런 스타일로 작업을 하는구나 알게 모르게 이렇게 서로 공유를 하고, 근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3명만이 아니라 이제 입주하고 있는 전체 작가들이 이제 또 저희가 직접 기획을 하는 게 아니고 이제 계속 주기적으로 열리는 정기전이 대부분이었고요. 그때도 이제 저희가 1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에 이제 그렇게 기획되어 있는 전시들을 했지만, 사실 그때도 이제 제가 총장으로 있었는데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이렇게 3명의 여자 작가들이 같이 뭔가 전시를 만들면 정말 재밌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좀 아쉬움이 있었는데 이번에 감사하게도 이렇게 선배 대표님이랑 진경 선생님이 같이 이야기를 해주셔가지고 바로 생각이 났어요. 부산 지역 전 작가들, 주민 작가, 정수영 작가 이거 볼까 했는데 기꺼이 이제 응해주셔가지고 그럼 한번 재밌는 전시를 만들어 보자 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90%가 나가면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부평 스페이스에 아주 거기서 만나셔가지고 네. 저희 공간에서도 이제 요 뒤쪽에 지금 요 갤러리 뒤쪽에 리소스 공간이 이제 새로 오픈을 하게 됐어요. 네, 저희들도 한 15년 정도 서구 꽃마을에서 그 공간에서도 레지던스 활동을 하다가 이번에 그 왔다 갔다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요 공간 뒤쪽에다가 마련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에 입주 작가를 또 모집하게 될 예정입니다. 아직 홍보 중에 있어서 저도 잠깐 홍보를 해봤습니다. 많이 홍보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번에 그 작가님들 그 뭐 전시 오늘 뭐 전시 DP하는 과정까지 뭐 포함을 해서 뭐 일상에서 기억에 남는 일이라든지 뭐 그런 에피소드가 있다면 뭐 한 번씩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아무래도 아까와 같이 좀 약간 의문점을 들어가신 분들이 많아요. 제 추상 회화 작업에 대해서. 그렇다 보니 뭔가 제가 전하는 뭔가 전달 의도와 달리 뭔가 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고민을 하고 뭔가 딜레이가 되고 뭔가 그런 일상적으로 뭔가 작업 방향이나 이런 게 저랑 뭔가 진행 상황이 안 맞아질 때는 좀 많이 속상하거나 그런 부분 좀 한 번씩 힘들 때가 있는. 네. 정소연 작가님 아까 전에 전시 DP할 때 안 힘드셨어요? 엄청 힘들었어요. 한번 그 에피소드 한번 이야기해 주시죠. 쭉쭉 떨어지는 작품. 저기 파티션 창문 쪽에 달려있는 파티션 작품이 하나가 있는데 그 작품이 원래는 와이어를 달아야 되는데 와이어를 달 수가 없는 공간이라서 이거를 낚싯줄로 잘 엮어가지고 해보려고 했으나 그것도 잘 안 되고 테이프도 잘 안 되고 타카로 어떻게 잘 박아가지고 지금 잘 달아놓기는 했는데 잘 붙어있을지 사실 그것도 의문점이고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공예 작품을 하고 저렇게 큰 작품을 설치를 하게 되면 저런 일은 항상 생기기 때문에 진짜 많은 것들 중 하나의 에피소드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서수연 작가님, 네. 에피소드가 있을까요? 뭐 작업 이번에 준비하면서. 네, 사실은
아까 진경 선생님도 이제 저희 오프닝 날짜 얘기하면서 이야기를 하셨지만 모두 다 그렇듯이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저는 작품을 할 때는 진짜 너무 행복하다고 이번에 다시 느꼈거든요. 근데 일이 많다 보니까 이제 업무가 끝나면 진짜 밥 먹고 바로 올라가서 계속 밤까지 작업하다가 이걸 계속 반복하게 되는데 육체적으로 너무 힘들더라고요. 이제 다래끼 나고 입안에 뭐 생기고 막 이렇게 육체적으로 되게 많이 지쳤는데 와 이렇게 지금 할 수 있을까 하고 올라가서 근데 막상 음악 틀고 그림 그리고 너무 행복한 거죠 그 시간이. 그래서 정신적으로는 하나도 힘들지 않았고요. 근데 그냥 진짜 일하면서 하기 참 힘들구나. 작가님들 대단하다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저도 작가로 활동을 하고 있어요. 이 공간도 같이 운영을 하다 보니까 작품 활동을 1년에 진짜 몇 시간 할까 좀 꼬아질 정도예요. 그래서 뭐 어차피 뭐 협회라든지 뭐 저희들도 뭐 부산 도예가에 뭐 이렇게 정기전이 있을 때만 작품 활동을 잠깐 합니다. 그때 작품을 한두 점을 꼭 내야 되거든요. 그때만 할 때는 정말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뭐 이렇게 작가님들도 보시니까 작가로만 활동하는 게 아니고 정말 이제 생계를 위해서 직장을 다니시는 분이어서 그 마음을 충분히 이해가 가요. 그리고 잠깐이라도 또 이번에 또 제가 저희들 쪽에서 신작을 좀 만들어 달라고 했어요. 2023년도에 작품, 그러니까 보통 돌려막기라고 하죠. 작년에 만든 거, 재작년에 만든 거를 항상 이제 다른 전시장에 내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번에 이제 저희들이 좀 요구 조건이 이제 창작을 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2023년도에 작품을 조금 몇 점을 내달라고 이제 부탁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서수연 작가 같은 경우도 이제 학교에서 일을 하고 있다 보니까 밤을 새서 이제 작업을 좀 했던 걸로 저도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좀 소품을 좀 만들어 달라고 조금 부탁을 드렸던 상황이어가지고 좀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걸 좀 아주 깊게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그 작가님들 이제 작품에서 이제 좀 대표하는 키워드라고 하죠. 요새 뭐 인스타그램이나 뭐 이런 데 보면 해시태그 붙여서 많이 하잖아요. 그게 뭐 해시태그로 뭐 치자면은 뭐 자기의 키워드가 한 세 가지 정도씩 있으면 한번 알려주세요. 저희 대표적인 키워드는 불안정함에서 오는 찰나의 순간과 감정, 일상에 관한 시각적 형상, 그리고 기록 이렇게 있습니다. 개인적인 것도 괜찮고. 근데 계속 얘기를 하고 있으셔서 예상했겠지만 일단 절대 빠질 수 없는 게 감정에 시각하고요. 첫 개인전을 시작으로 해서 계속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키워드 안에서 이제 세부적으로 발생하는 여러 가지들이 있을 텐데요. 근데 감정이 워낙 종류가 많다 보니까 그때그때 조금씩 변함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제 상태로는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제 위로의 메시지 그리고 사랑의 정의 이런 이야기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소영 작가. 저는 일단 모듈의 방식을 통해서 작품을 만들기 때문에 일단 모듈이라는 키워드가 가장 먼저 떠오를 것 같고요. 이 모듈 방식이 하나하나 것들을 연결시켜서 만드는 것들이기 때문에 연결이라는 키워드도 필요할 것 같고, 저는 그 모듈 하나하나를 하나의 사람이나 조직 또는 팀이라고 생각을 하고 연결을 하기 때문에 그걸 통틀어서 봤을 때 저는 하나의 네트워크가 아닐까라는,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를 뽑아보았습니다. 이해는 하셨죠? 제일 쉬운 거는 정소영 작가님께 연결, 조직화 같은 그런 거죠. 네트워크 이런 거. 좀 쉽게 와닿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이번에 그 작가님들 작품에는 이제 그러니까 서수연 작가님한테 이제 여쭤볼게요. 작가님 작품에는 이제 여성 인물이 좀 자주 등장을 하는데 이 인물에 대해서
대해서 뭐 설명을 좀 해주신다면, 그리고 특정한 인물이 있는지 아니면 하나의 뭐 인간상을 뭐 대변하는 건지 이런 게 좀 궁금하네요. 제 그림을 아마 처음 보실 텐데요. 들어가서 그림을 보시면은 사실 제목은 다 다르고 모습도 다르고 색감도 다 다르지만 뭐 디지털로 한 것도 있고 이제 숫자로 한 것도 있고 다 다른데 다 같은 캐릭터입니다. 보면 얼굴이 다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어요. 네, 저는 이름은 그렇게 붙이진 않았지만 사실 모든 그림들이 다 제 자아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인물을 대변하고 있냐 이렇게 물으신다면은 저를 대변하고 있다고 답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저는 감정을 그리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감정이라는 게 결국에는 저의 주관으로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자아상이 될 수밖에 없는 아주 필연적인 관계인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인지 모르겠지만 계속 이 작업을 하고 있다 보니까 요새 들어서는 점점 날이 갈수록 그림이랑 닮아가는 것 같다. 그림이 나를 닮아가는 건지 내가 그림을 닮아가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 얘기는 항상 듣고 있습니다. 나중에 보고 소감 알려주세요. 그 다음에 정소영 작가님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가구 디자인을 전공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작품이 조금 이제 현대적이라는 인상을 받았는데 이 작업에 이어오면서 뭐 방법적으로도 의미로도 뭐 변화가 있는지 어떤 뭐 계기를 통해서 지금과 같은 작업 방향을 가지게 되었는지 요게 좀 궁금하거든요. 가구 디자인이라고 해서 사람들 대부분 가구 디자인이라고 하면 목공예를 떠올리시거든요. 그래서 대학들 조금 전통적이고 막 꽃칠에다가 칠하고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저는 정확히 이제 가구를 디자인하는 것을 배웠고요. 이제 이런 전 세계에 있는 가구 디자이너들의 작품을 보고 뭐 이런 것들 연구도 하고 그런 수업을 통해서 좀 더 현대적인 그런 것 쪽으로 더 많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나라는 말을 하고 싶고, 또 저는 처음에 형상을 건축의 철골 구조로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건축의 철골 구조는 모듈 형식과 굉장히 유사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철골 구조를 모듈화해서 이제 계속해서 형태적으로 그런 식으로 작업을 했기 때문에 좀 더 현대적인 느낌을 많이 받으시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건축물도 사람이 만들고 사람이 디자인하고 건축물에 사람이 없으면 안 되는 그런 것처럼 하나의 모듈을 사람으로 형상화하여 그렇게 모듈화 방식을 통해 좀 관계적 그런 것들을 표현해보고자 하였습니다. 재료도 다양하게 쓰시는데 네. 이유가 있나요? 저는 재료 연구를 되게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재료도 그 특징에 따라 조금씩 느낌이 다르다고 그래야 되나? 유리랑 아크릴이랑 비슷하지만 아크릴에서 낼 수 있는 기법 따로 있고 그 유리만 가지고 있는 그런 것도 따로 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조금 연구를 하다 보면 이걸 이렇게 표현을 하면 좀 더 좋은 작품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저는 좀 다양하게 좀 사용을 해보고 있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제 최민 작가님한테 질문을 좀 드리자면 대상을 흐릿하게 처리하는 이유가 있는지 아까 좀 전에 제가 물었던 질문이랑 좀 비슷하죠. 그리고 찰나에도 어떤 이제 여러 해석이 있는 걸로 아는데 작가님이 생각하는 그 찰나의 순간이 무엇인지 그게 궁금합니다. 저는 대상을 흐릿하게 처리한 이유는 제 작가 노트에 전달되어 있듯이 보이지 않는
감각적인 부분에 초점을 맞춰 경계를 무너뜨리고 모호한 불확실한 찰나의 감정, 상태, 현재 지금 이 순간에서 받아들여지는 어느 무언가를 약간 실루엣 내지 색감적으로 단순화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의도하지 않은 흔적들과 누락되고 결여되는 부분, 그러니까 표면에 보여지는 것과의 상관관계에서 많은 조각들을 찾아볼 수 있기 때문에 또 그러고 제가 그러니까 생각하는 약간 찰나의 순간은 약간 예로 들자면 그러니까 일상 속에서 약간 스며드는 오후의 햇살 안에 떠다니는 여러 가지 감각들 그리고 이불이나 침낭 속에서의 나만의 공상 중에 문득 다가온 불완전한 감정, 기억 등을 말해볼 수 있습니다. 저희 또 이제 큐레이터님이 이제 좀 질문지를 만들어 주셨어요. 근데 제가 생각한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여기 보면은 이제 최혜민 작가님한테 이제 그 땡땡 왜 이렇게 보이는지 그리고 그 설치 작품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저희들도 보통은 그 여기 와서 설치를 해야지만 알 수 있다고 해서 궁금했었어요. 저 작품이 이제 시리즈 공공으로 해서 이제 쭉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기에서 이제 계속 뭐가 추가가 될 건지 아니면 저기서 이제 멈추는 건지 저 시리즈로 해서 그 순서는 어떤 의미로 해서 이렇게 나열되는 건지도 좀 궁금해요. 그리고 판매가 되는 순서대로 그 번호가 매겨진다고 잠깐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는 건지 그러면은 그 순서가 스토리가 있다고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 건지도 좀 궁금하고 왜 판매되는 순서대로 번호가 01, 02로 나갈까 그런 것도 좀 궁금해요. 저는 일단 드로잉 시리즈를 어떤 건지 말씀드리면은 일단 제 일상에서 오는 그러니까 시각적인 향수들을 모아서 감각적으로 형성해서 풀어낸 작품들이에요. 그러니까 본래 표현해내던 그러니까 회화적 기법과 진료에서 벗어나서 또 다른 매체를 활용해서 앞서 회화 작품들과 연결하여 시각적 교류를 이어나가려고 했는데 일단은 다른 매체를 이용해서 뭔가를 좀 더 표현해보고 싶었고 이번에 제가 뭔가 공공해서 그러니까 이유라든지 왜 판매 목적이긴 하셨는데 일단 제가 이거에 대해서 깊게 생각을 해서 붙인다는 느낌보다 원래는 제가 임의로 뭔가 숫자를 배열하자니 또 그건 나름대로 뭔가 딱 틀에 맞춰지는 느낌이라서 그게 너무 저는 별로 안 좋았고 이거에 대해서 일단 판매가 되면서 뭔가 하나의 스토리텔링을 좀 만들었으면 하는데 그걸 좀 약간 얕게 생각해서 약간 그분과 저랑 교류해서 하나의 숫자가 탄생하는 것처럼 약간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붙여보자 약간 이런 뜻으로 약간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작품을 보는데 형체도 없고 이거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 그리고 뭐 스토리로 보고 싶은데 왜 이렇게 전개가 있잖아요. 이렇게 보면은 근데 그 전개에서 조금 이게 이 단어와 단어가 바뀌어지면 의미가 달라지는 것처럼 그래서 이제 작가님이 의도하는 게 이제 좀 궁금했었거든요. 그 면에서. 근데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요. 그쵸? 그런 의미는 아니고 이제 그런 것도 싫다는 거잖아요. 그냥 자유롭게 그냥 마음대로 생각해라. 이런 의미가 좀 더 강한 거죠. 네, 이해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이번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공통으로 이제 조금 이제 물어볼 건데 이번 전시와는 좀 별개로 계속해서 이제 창작 활동을 이어나가게 해주는 이제 원동력이 있는지 그게 있다고 하면 이야기를 조금 하나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일상에서 느꼈던 다양한 오감들을 약간 시각적인 이미지로 재해석하여 표현하는 것이 단순히 약간 좀 즐겁습니다. 즐거운데 그러니까 제 작품으로 인해서 보는 이와의 또 다른 소통 방식도 제 창작 활동을 이어나가게 해주는 원동력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제 그림을 그리게 된 계기가 이제 전시를 막 하고 한 건 아니었지만 이제 작품을 만들었던 것도 엄청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표출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막 말하면 지금 기분이 어떻고 막 얘기를 하는데 그걸로는 다 충족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림을 그려보자, 지금 이거를 그림으로 만들자 하면서 시작을 하고 되게 많이 해소가 됐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 작품이 그냥 해소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분노든 슬픔이든 기쁨이든 이제 해소하는 과정이고요. 앞으로도 감정은 계속 느낄 테고 스트레스 받을 일도 있을 거고 우울한 일도 있고 행복한 일도 있을 테니까 표출하고 싶은 감정들이 계속 지속되는 한 앞으로 계속 이어나가게 되겠죠. 그게 제 원동력인 것 같습니다. 저는 가장 큰 원동력이 일단 자기가 하고 싶고 좋아하고 즐기는 게 가장 큰 원동력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직 진부하잖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도대체 무엇일까 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제가 작품을 혼자 진행해 본 적이 있어요. 지금은 레지던시에 포함이 되어 있어서 다른 작가님들의 작품을 또 보고 서로 얘기도 나누면서 지금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저 혼자서 진짜 홀로서기로 작품 제작을 하고 작품 전시를 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거든요. 굉장히 루즈해지고 좀 힘이 없어지고 좀 우울해지고 좀 부정적인 그런 생각도 좀 많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게 레지던시에 들어가면서 저는 조금 이게 같은 작가로서 작가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과 얘기도 나누고 서로 응원도 해주고 정보도 나눔으로써 이게 좀 더 내가 더 활기차진다는 느낌을 좀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주변에 같이 활동을 하고 있는 작가님들이 저의 원동력 중 하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고로 인간성이 좋다 이 말인 거죠. 선생님들하고 같이 교류한다는 거는 그렇죠. 또 이번에 이제 그 작가들이 이제 더 나아가서 이제 또 시도해보고 싶다거나 이제 뭐 추구하는 바가 있는지 그것도 좀 궁금해요. 더 발전은 해가겠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발전은 더 해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은 해요. 근데 이제 또 새로운 재료라든지 아니면 또 아예 바꿔서 다른 작업을 또 시도해보고 싶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마 직장을 다녀서 바빠서 그런 생각을 조금 꿈꿀 수 있을까 생각도 들긴 하는데 그래도 좀 추구하고 있는 게 있으면 한마디씩 해주세요. 저가 아무래도 평면 회화를 하다 보니까 뭔가 평면에서 뭔가 전달할 수 있는 게 약간 한정적으로 좀 벽에 와닿을 때가 많아서 일단은 좀 더 입체적으로 뭔가 진료든 재료든 조금 더 도전을 해보고 싶고요. 좀 일단 뭔가 그러니까 촉각이라든지 이런 섬유나 이런 부분으로도 좀 한 번 더 접근을 좀 해보고 싶어요. 일단 추구하는 거는 늘 같고요. 이제 사람들이 제가 느낀 감정이지만 분명히 유사한 경험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사람들이 보면서 또 각자의 환경과 경험에 이입을 하면서 이거를 같이 교류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추구하는 건 앞으로도 계속 지속될 것 같고요. 새롭게 시도하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게 있다면 이번에 사실 작품을 여기는 안 가져왔지만 출품을 하나 한 적이 있어요. 저는 사실 인공지능은 무시할 수 없는 소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거를 외면하는 것보다 완전 직면하고 어떻게 내가 이거를 잘 응용할 수 있을까, 내 걸로 잘 만들 수 있을까 하면서 제가 만들어 놓은 작품을 거기에 대입을 시키고 2차적으로, 3차적으로 추가 작업을 하면서 한번 새롭게 탄생을 시켜보자라는 좀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거 관련해서 작품이랑 같이 조금 책도 써보려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고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시도하고 싶은 게 있다면은 인공지능과 함께 같이 2차, 3차 새로운 걸 만들어 보는 거 그거 지금 이제 새롭게 시도해보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
저도 혜민 작가님이랑 좀 비슷한 게 저는 섭취물이기 때문에 조금 평면에 대한 그런 생각이 좀 많긴 해요. 왜냐면 주변에 평면 작가님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저도 평면을 같이 이렇게 잎새랑 곁들여서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굉장히 많이 했고요. 또 여기저기 전시를 많이 다녀보면 해외나 이런 데 작품을 낼 때 대부분 입체물을 안 가지고 가려고 하시거든요. 대부분 다 벽면에 거는 평면 작품들을 가지고 가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좀 평면과 입체를 조금 그 사이 어딘가 잘 조절해서 작품을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정소영 작가님 작품을 좀 다 보시면은 이렇게 뭐 툴을 다 연결을 해놨어요. 그래서 그게 다 분리가 돼요. 좀 다시 조립하는 게 힘들 뿐이지 아주 뭐 해외에 들고 나간다거나 다른 타 지역에 갔을 때 아주 유용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다 분리를 해서 아주 조그만 공간에다가 집어넣어서 이동도 가능할 것 같고, 근데 이제 그걸 다시 풀어서 다시 크게 만드는 게 일이어서 그렇지, 저는 그거는 아주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서수연 작가님이 인공지능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영상물인 건가요? 아니면 인공지능이라 하면 뭐 감정을 뭐 이입을 시켜서 작품이 뭐 움직이는 거를 말하는 걸까요? 좀 궁금해요. 일단은 지금은 영상은 생각 안 하고 있고요. 그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좀 기사 보면은 이제 기획을 해서 아이디어를 입력을 아주 구체적으로 하면 할수록 구체적인 이미지를 만들어내요, 인공지능이. 근데 제가 이야기하는 건 그건 아니고요. 제가 만든 작품을 인공지능이 어떻게 해석을 하는지 시도를 해봤어요. 이제 내 작품은 지금 이런 작품인데 하고 업로드를 해서 이거를 아르노 방식으로 바꾸고 이렇게 뭘 추가하고 이렇게 바꿔줘 한번 이렇게 재해석해봐라고 했는데 진짜 기가 막힌 작품들이 막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호기심을 했다가 계속 시도를 했어요. 몇십 장 뽑고 몇백 장까지 뽑는데 이거를 얘가 해석한 거를 또 내가 추가적으로 재창작 작업을 진행한다면은 진짜 새로운 뭔가가 나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저는 또 계속 디지털 드로잉을 해왔기 때문에 오히려 이걸 응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일단은 지금 멈춰져 있는 이미지인데 선생님 말대로 나중에는 만약에 조금 이거를 유용하게 제가 능숙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때가 온다면은 영상 모션 작업으로도 이어갈 수 있다면 진짜 재밌는 작업이 될 것 같아요. 좀 폭을 넓히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런 아티스트 콜을 하면서 또 저희들도 영감을 받는 게 있어요. 또 서작가랑 또 다른 또 기획을 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또 가지게 되네요. 신기하잖아요. AI로 무슨 인공지능으로 뭘 한다는 거지? 라는 생각을 그냥 의문점만 가졌지만 저기 보이시죠? 네, 이런 식으로 그런 건데 이걸 그 추가적으로 어떤 그걸 넣으면은 또 저런 식으로 또 새로운 게 나온다고 하면 그게 또 미디어랑 또 어떻게 연관이 될까 그러면서 또 아이디어가 막 떠오르면서 또 다음을 또 기약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또 드네요. 그래서 저는 가끔 이런 자리가 아마 최민 작가님도 그렇고 정소영 작가님도 뭐 저희들도 이번에 이 전시를 통해서 처음 보는 분이기도 하지만 아마 처음 아티스트 토크를 하셨을 거예요. 다른 레지던스에서도 이런 작업을 하나요? 아티스트 토크 같은 경우도 하나요? 하는 곳도 있고 아마 부담을 좀 많이 느끼셨던 것 같아요. 맞죠? 정소영 작가님. 지금도 놀고 계시는 거 막 보여요. 그래서 근데 이런 자리가 좀 쉽게는 관객들이 작품을 조금 더 작가님들 작품의 의미를 조금 더 알아가는 시간도 마련하는 의미도 있었지만
또 저희들 입장에서도 작가님들이 어떤 의도로 또 어떤 이런 작품을 하고 있는지 또 되게 궁금했었거든요. 그래서 좀 이런 자리를 좀 마련하게 됐어요. 그리고 또 조금 작가로서 성장한 사람들도 중년 작가들 중에서도 되게 유명하신 분들도 많아요. 근데 이제 청년 작가들 입장에서는 이제 계속 작업을 해 나가면서 또 이런 시간을 가짐으로 해서 좀 더 자기 작품에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의미를 뭐 담는다든지 그리고 어디 이제 사람들한테도 많은 소통을 할 때 좀 많이 좀 유용하다고 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번에 이제 전시를 보러 온 관람객들한테 이제 느꼈으면 하는 90% 주제에 맞게끔 이야기를 해주셔도 되고 아니면 뭐 거기에는 상관없이 느꼈으면 하는 메시지가 있으면 한마디씩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저는 이번 전시를 통해 보러 와주신 관람객분들이 작가 주체의 일반적인 전달되는 방식으로만 이렇게 받아들여 삼키기보다는 뭔가 보듬이가 주체가 돼서 본연의 나의 것으로 재해석하여서 다양한 관점으로 접근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전시를 함께하고 있는 작가님들도 그렇고요. 정말 바빴거든요. 근데 시간이 갈수록 더 바빠지는 것 같아요. 근데 아마 오신 분들도 앞으로 이 관객을 이제 보러 오시는 관객분들도 다 그러실 거고요. 되게 바쁘게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인데 이제 이 전시를 보러 왔을 때는 또 저는 이제 제 작품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이제 감정이라는 소재를 얘기하고 있는 만큼 이걸 전시를 볼 때만큼은 오늘 내 기분은 어떤가?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이제 지나온 시간들, 뭔가의 순간들이 기억이 날 텐데 그럼 나는 어떤 감정들과 함께 하였는가? 한 번쯤은 돌아보고 조금 여유를 가질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런 소통이 이루어진다면은 완성이 될 것 같고요. 100%를 이룰 수 있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저는 여기 전시를 보러 오신 관람객분들이 일단 그냥 가볍고 재밌게 보고 가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저희 작품을 통해서 그냥 모듈이잖아요. 사람들과의 관계나 소통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런 작품들을 보시면서 주변을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혹시 여기 오신 분들 중에서 각 작가님들한테 궁금한 거가 있다든지 아니면은 전체적으로 궁금한 점 있으시면은 질문을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있으시죠? 없나요? 다 알고 계세요?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니, 한 번씩 전시를 가면은 저도 이렇게 무쇠라는 제목으로 나오는 작품을 봤을 때 과연 무쇠 저희 같은 경우도 작품을 내면은 저희 선생님들이 무쇠를 다는데 저희들이 그 무쇠에 대한 모토를 한 번씩 물어보는데 조금 전에도 제가 최민 작가님을 보면서 굉장히 평온한 색상은 굉장히 평온한데 조금 전에 보면서 이해를 긍정으로 볼까 부정으로 볼까 나의 마음한테 내가 그거를 한번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 그림을 딱 봤을 때 색상은 굉장히 온화한데 작가님한테 여쭈고 싶은 게 작가님은 관객의 요 10% 추가를 긍정으로 추가했으면 좋겠습니까? 부정으로 추가했으면 좋겠습니까? 찰나의 순간을 딱 하는데 보면서 이해를 내가 긍정으로 볼까? 안 그러면 부정적으로 이해를 한번 느껴볼까? 관객은 약간 그거를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항상 무대를 이렇게 보면 과연 작가들은 모토를 어떤 식으로
간격을 유도하고 싶을까? 그 퍼센테이지가 궁금합니다. 그쵸. 이 문제가 참 그래서 질문이 많아져요. 그지? 저 같은 경우에는 뭔가 긍정이나 부정이나 저는 약간 그거 생각을 하게 되시고 고민을 했다는 걸 솔직히 좀 너무 벅찼거든요, 마음이. 그러니까 제가 딱 약간 원하는 약간 뭔가 보통 대부분의 전시나 작품들이 캡션이든 뭐든 읽기를 읽으시는데 이게 뭔가 슥 터지면서 아 이건 이거구나. 그러니까 뭔가 정답 맞추듯이 그래서 지나가는 게 좀 너무 아쉽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작가라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뭔가 이 전시나 이런 거 자체도 뭔가 시각적인 표현으로 교류를 하는 건데 뭔가 사람들이 그냥 아 이건 정답을 찾으러 오는 게 아닌데 뭔가 좀 그런 부분에서 뭔가 전체적으로 무대라는 걸 많이 약간 하고요. 저 같은 경우는 긍정, 부정 좀 어떤 부분이든 너무 그냥 다 받아들이고 싶어요. 그냥 다 받아들이고 싶어요. 받아들이고 싶은데 관객 입장은 이거 어떻게 흘러가는 대로 나의 감정에 충실하면 되는데 뭔가를 그 충실한 것도 내가 찾아줘야 되겠다는 그 작가님한테 이거를 보면서 어떻게 해야 좀 더 충실할까 이 생각까지 보통 보게 되면 저희들은 막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순간적으로는 처음에 딱 느꼈을 때는 최혜민 작가님 색상 참 원하다 그렇게 했는데 요 옆에 있는 무제는 막 이게 뭐지 하고 막 찾았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작가님을 제가 1대1로 딱 전면했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그 나머지는 순간적인 소통으로 받아들입니다. 너무 좋고요. 저는 그냥 그거에서 이거 어떻게 작가님한테 이렇게 뭐 풀어가지보다는 그냥 진짜 온전히 자기 것으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작품을 통해서 제가 이런 감정을 느끼고 내가 이걸 보면서 느끼는 그때의 감정과 추억, 뭐 기억 이런 것들 자체를 그냥 그렇게 난 이 작품 보면서 이런 게 느껴지더라. 전 딱 그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또 다른 질문이 있을까요? 네. 나와요. 정소영 작가님께 여쭤보고 싶은데 저기에 창가에 설치되어 있는 바인 저 작품이 사진으로 봤을 때는 어떤 작품인지 잘 몰랐어요. 근데 오늘 들고 오셨을 때 가방에서 이게 그 작품이 나오는데 아예 다 완전체? 그러니까 조립된 게 아니라 분해가 되는 것처럼 나오길래 좀 놀랐거든요. 그래서 아예 다 흩어진 거였고 그거를 작가님이 이렇게 하나 이렇게 다 조립하는 걸 보고 약간 조금 그런 과정을 여기서 보는 것도 좀 흥미로웠어요. 근데 그렇게 조립을 하면서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또 매번 이렇게 조립을 하다 보면 또 좀 번거롭기도 한데 이거에 대해서 또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그런 게 조금 궁금해요. 조립을 하면서 하는 생각은 감정에 어떻게 배치를 해야 가장 이쁘고 가장 사람들이 봤을 때 이 정도 쉐입이 굉장히 이쁘게 잘 나오구나 이런 상을 배치할 때마다 다 다른 형태가 나오기 때문에 그거 하는 재미도 되게 재밌어요. 이 형태 만들었을 때도 이렇게 하면 더 이쁜 모양이 나오구나 저렇게 하면 더 이쁜 모양이 나오구나 이렇게 하면서 저는 이렇게 하고요. 제가 저렇게 모듈 방식으로 하면서 가장 이로운 점은 보관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작업실이 점점 작아졌거든요. 저는 그래서 처음에 저거보다 훨씬 큰 작업을 했었어요. 그거는 분해가 되지 않고 그 상태 그대로 놔둬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어디 들고 가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뭔가 보여주기도 힘들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점점 더 가볍게 내가 어딘가를 들고 갈 수
있게끔 계속 연구하고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조인트 방식도 다 다른 이유가 어떻게 해야 좀 더 내가 좀 더 편하고 사람들이 보기에도 이런 이유로 이런 작품을 만들었구나 이해할 수 있는 그게 상호작용이 딱 맞아 떨어져야 하잖아요. 그거를 제가 나름대로 고안한 방법이 저는 전시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새로 오셨는데 뭐 아직 작품을 못 보셔가지고 맞죠? 네. 그러면 요 전시는 안에서 한번 관람을 한번 해보시고요. 오늘로써 요거 아티스트 토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